자, 이번 시간은 금융론 세 번째 우리가 요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우셨는데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자체를 이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서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법에 대한 거보다는 지금 학문적인 접근에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 법이 있어요. 근데 신탁이라는 자체는 학문적인 접근이고요. 한글로는 이제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리츠는 자, 리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츠 회사는 주식회사죠.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IPO로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발행해요. 자, 그냥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자체를 70% 이상이라고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S와 ABS, 저번에 이제 배웠던 주택저당담보증권과 자산담보보증권, 유동화증권, 부동산 증권에 투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이 부동산 소유지분이라는 것은 자,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주거용보다는 보통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에 대한 것을 리츠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 우리가 주식 배당이 아니라 금전 배당이라고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저당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그 이자를 우리가 또 씁니까? 리츠라는 회사가 또 배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개발 전문 회사는 이제 또 개발 전문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리츠입니다. 리츠는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지분금융이죠. 리츠는 이제 저번에 부채와 지분을 배우셨습니다. 지분은 직거죠. 자기 자금을 융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부분을 소득 창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로 인해 얻는 임대료라든지 그 부동산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MBS, ABS는 이자라든지 수익을 투자자한테 다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제는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회사 투자하게 되면 리츠회사는 그 부동산을 사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면 매각이 어렵잖아요. 환급성이 낮기 때문에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환급성을 더 높게 만든다 이렇게 보십니다.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지분금융이며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배당을 해주지 이자를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고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츠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가 한번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츠란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리츠란 회사의 그 자체적으로 그 특성이 있어요. 얼마나 또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리츠의 유용성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리츠라는 자체는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직접 내가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간접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주식 양도를 통해서 언제나 자금화가 가능합니다. 환급성이 높고요. 또 수익성은 리츠회사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높은 또 기대 수익이 또 예상될 수가 있고요. 안정성 면에는 리츠회사는 이제 거액의 투자 자금으로부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살 때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가능하죠. 그래서 이익 배당의 또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형평성은 소액의 투자자가 출자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가 가능하므로 형평성이 또 높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츠는 부동산 시장이 안전화와 그 다음에 선진화,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통합이 됩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안전화와 또 선진화 및 정부의 재정 부담이 또 완화되고 또 절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주들이 배당 수익은 과세되지만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감가상각으로부터 또 조세 혜택을 주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자기관리는 안 되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90% 금전 배당을 하게 되면 또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도 해요. 절세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구조종에 대한 원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IMF 때 건설회사가 부도납니다. 특히 이제 극동건설이 굉장히 규모가 컸죠. 자, 부도나게 되면은 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채 상환에 대한 목적으로서 상환이 잘 못돼요. 그런 리츠를 사들이죠. 그래서 조기에 매각해서 그 회사를 해상시킬 수 있는 기업 구조종을 또 신속히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리츠에 대해서 의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유용성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회사법이라는 거에 세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츠란 자체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죠. 이 법은 뭐 항상 또 바뀌기도 하고 우리 이제 기본 강의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만약에 요약 강의에서는 그 리츠에 대한 법을 하나씩 다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중점적으로 나온다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자기관리, 기업구정,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많이 또 물어봤거든요, 기출이. 그래서 발기 설립 후 국장의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관리냐 아니면 위탁관리냐.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예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합니다. 임직원을 상근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상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고요. 위탁관리는 명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명목상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시켜야 됩니다. 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들 수가 없다는 거. 특히 이 기업구조정도 마찬가지죠. CR리츠라고 하는데 아까 부도난 회사 사들인 게 기업구조정이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명목상이에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 특히 얘네들도 이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그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의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게 자기 관리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실체상 회사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상이다. 상근 임직원을 본점, 이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게 한 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 요약 강의에 일로 배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츠라는 자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위주로 지금 요약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리츠를 꼭 보시라는 거. 리츠는 제가 저도 이제 부동산 박사를 받고 공인중개사 강의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지만요. 지금 모 대학에 또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를 받고 박사를 받은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리츠라는 자체를 저도 출제원 입장에서 본다면 리츠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리츠 자체를 출제할 또 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한
이 금융 조달 방법은 그냥 쫙 훑어보는 걸로 갈게요. 자, 여러 명, 이 신디케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경우를 동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토지개발 조성 계획 등에 있어서 부동산의 업자 또는 부동산 관계회사 사이 결성해서 합자회사의 형태로 가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유라고 외우세요. 투유. 너한테 보낸다. 이 투자자는 우리가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비를 따라 배당을 받고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입니다.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죠.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해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다 지분금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것도요, 이 벤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자체는 이 신디케이션이 수많은 소액 투자로 구성되지만 조인트 벤처는 기관이니까 소수의 개인 기관차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나 금융기관이 이 금융기관 지분 투자자의 일원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당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벤처도 부채 금융이 아니라 지분 금융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현금 흐름에 주된 채무 변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현금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가죠. 담보가 아니라. 그래서 위험 부담이 커서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가 또 요구되고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면밀한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또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경제적인 사업주의 독립된 회사를 만든다고 했어요. 독립된 회사. 그래서 별도의 결제 수탁 계정이 설치되고 약정 내용의 준수에 여부에 따라서 철저한 감독과 통제. 개인적 채무가 없는 소구입니다. 비소구예요. 소구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현금 내에서만 채권 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부외금융으로서 이 부외금융은 장부외 금융, 그래서 개발업자에 대한 이점이죠. 채무 수용률을 높여준다. 그다음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자금에 소요되고 장기 사업에 적절하고 금융 지원담 및 다양한 사업주의 참여는 위험 배분이 또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니츠, 그 다음에 니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